네, 주식도 알아본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화요일 밤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창봉의 머니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하창봉의 머니인사이트는요, 어디에서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속속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시간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본질을 꿰뚫어보는 남자입니다. 우리 하창봉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했지만 정말 안녕하기 힘들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은 화요일. 정말 뭐라고 할까, 6월 들어 두 번째 서킷 브레이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하창봉 대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9,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 지난 주말에 좀 흥분을 했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주였는데, 오늘 시장을 겪으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기 전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유독 우리만 왜? 오늘의 하락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계속 미국 증시를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직 물론 초반이라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전 초반보다는 조금 이제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고, 제가 잠깐, 이거는 원래 생각이 없던 내용인데 스페이스X가 주가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요. 네, 이런 것도 약간 최근에 이제 높아진 변동성의 한 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 대략 9,000포인트 이상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에 대한 통보는 대략 이번 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시장을 제가 좀 보는 거는, 사실 투자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구나를 좀 한번 확인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본 내용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마냥 또 아까 스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일도 끝없이 하락할 것 같다가 또 별거 아닌 이슈 때문에 또 반등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 같아요. 주가 지수 9,000포인트, 10,000포인트가 중요하냐?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가 중요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공부를 하는 속도보다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가분들이 되게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혼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 또한 이 시장에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감전평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리고 또 저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모자른 시간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창봉 대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하창봉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하창봉 주식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저희가 방송할 내용을 제가 미리 조금 요약본으로 미리 제작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밤 10시에 또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장 한국 증시의 흐름보다 중요한 거는 한 이틀 정도 후에 또 흐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주 수요일 밤 10시 진행하는 하창봉 주식 클래스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디로 튀어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어수선할 때는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창봉 주식에서 또 알찬 정보도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9.9% 급락이 말이 되나요? 레버리지 광풍과 진실의 방. 자,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빠진 게 말이 되나요?라는 제가 오늘 시장 관전평 때 했던 질문하고 결을 좀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아래 주제, 레버리지 광풍과 진실의 방. 이 레버리지 광풍에 관련된 진실의 방,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많이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10% 정도 두 자릿수가 급락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시장이란 건 또 6월 달에도 스키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와 다른 거는
그러니까 6월 초였죠. 예, 8% 이상 하락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유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가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는데 일단은 과거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과연 유의미할까에 대한 의견도 많긴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가 지수가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물론 레벨 자체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7,000포인트, 9,000포인트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데이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파급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 또는 그 밑에 있을 때하고 9,000포인트 있을 때는 똑같은 퍼센테이지라도 느끼는 체감은 되게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 이벤트는 이렇게 보는 대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이유를 알아요. 명확한 이유가 있네요. 전쟁이 발생했고, 닷컴 버블이 테러가 붕괴됐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유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유란 게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밝혔던 뭐 단일 레버리지? 종목 네.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성을 좀 경계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결국에 사실 다 사후 약방문이죠.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왜 빠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빠지기 전에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부 또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또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주식하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런 새로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까도 합니다만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나에게는 하나의 이게 북쪽이 아닐지라도 북쪽을 가리키는 하나의 나침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하면 국내 증시가 10% 3일 정도 거래일에 10% 또는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거를 그 다음에 3거래일 또는 20일 동안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일을 친히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누가 미국 친구들이 JP 모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이냐면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합산해가지고 네, 3거래일 오늘은 뭐 9.9% 한 방에 빠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9.9%도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만 하루지. 지난주 초였나요? 월요일 정도에 금요일 정도 됐죠. 9,400포인트 정도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상 거래일 만에 무려 1,0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 놓고 봤을 때 한 네. 3거래일 정도 넥스트 요 화면이 좀 보이죠? 3일 정도는 평균 한 3.9% 정도가 반등을 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6.7% 반등하더라. 근데 이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면 야, 내가 오늘 빠진 게 뭐 10% 20%인데 그러니까 뭐 3에서 5% 반등해가지고 내가 뭐 회복이 되겠냐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10에서 15% 하락을 하고 나면 과거 데이터상 3거래일 내 뭐 4.5% 평균 네. 그다음에 한 달 내 한 6.8% 올랐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렇게 무조건 단언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과거 데이터상 3일 동안 보면은 뭐 16% 빠진 적도 있고요. 글자가 좀 작나요? 2008년도 20%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맨 왼쪽이요? 네,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결정적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게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전쟁 발발, 닷컴 발발, 리만 사태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런 것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요 근래로 차트를 보니까 요 근래에는 이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늦춰진 것 같고 네. 회복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것처럼 또 그래서 보여지기도 이제 합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무리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유를 그러면 단일 종목 ETF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생깁니다. 재미나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맞고 틀리면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9천 지난주 저희 방송할 때가 8,000포인트 전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00포인트 한 9,000포인트 후반까지 그리고 당시 하이닉스가 얼마였냐면은 220만 원 전후였어요. 네. 근데 220만 원짜리가 300만 원까지 NXT 갔으면 대략적으로 50%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단일 종목 ETF 쪽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봐드릴게요. 국내 두 개 양대 자산 운용사의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는 게 삼성이고 두 번째가 타이거인데요. 하나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타이거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색 굵은 회색이 뭐냐 하면은 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6월 16일부터 돈은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돈은 안 들어왔는데 회색 그래프 누적 평가 차익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색 그래프가 뭐냐면 이 ETF의 NAV 순자산 가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단일 종목 투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220에서 300이 간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는 덜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평가이익이 급증했다는 건 실제적으로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자산운용은 여기서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평가 차익을 보고 있었냐면은 코덱스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15조 원 정도, 24조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ETF의 금액을 가지고 총유입 금액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5조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35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총평가액은 59조 원. 그러면 총평가액에서 유입액을 빼게 되게 되면 ETF의 순 NAV가 되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24조 원 정도가 오버슈팅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감마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어렵게 생각하시었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들어오는 절대 금액의 속도보다 이 단일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좀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샜느냐? 이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바로 감마 스퀴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감마스키 지금 하단에 지금 네.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의 파생 상품인데 이 레버리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를 100을 담지 않고요. 50%가 하이닉스 본주, 나머지 50%가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일일 정산 제도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장 마칠 때쯤에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파생 상품과의 그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감마 스퀴즈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는 더 비싸게 삽니다. 많이 사고 내려갈 땐 더 많이 팔아요.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참 재미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정확히 몇 시에 걸렸냐면은 2시 35분에 걸렸습니다. 35분. 5분. 네. 네, 33분 5분 정도. 네. 아주 교묘하게 우리나라는 제도상 8% 이상 하락하게 되는 거는 1분 동안 지속되게 되면 20분간 매매를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그렇죠. 1단계가 발동되는데 그래서 규정상 2시 40분 이상에는 발동이 안 됩니다. 40분이 넘어가면은 8% 이상이 빠져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네, 안 그래 된다고. 정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몰랐네요. 시장을 어떻게 네. 보게 되면은 뭐 약간 제 소의 상상력인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주가를 이제 운용사나 이런 기업들이 주식을 팔 때 정확히 2시 40분 전에 서킷 브레이크를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왜냐면 어차피 팔 물량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최소 20분의 거래 정지, 10분의 동시효과. 그럼 3시 3, 4분까지의 시간 동안에 일정 부분 내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오늘 9.9%라는 어처구니 없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조건 9.9%가 하락할 게 아니었냐? 그건 아닌데 약간의 이제 장 끝나고 나왔을 때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돈이 유입된 속도보다 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일본 시가총 1위로 간 기업이 바로 키옥시아입니다. 그렇죠. 키옥시아죠. 근데 이 글로벌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는 데이터가 보게 되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 네. 무려 2029년도에는 3,650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맨 밑에 4,200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1,600억 달러까지 전망을 합니다. 그럼 전체 2029년 기준으로 많은 글로벌 IB들이 뭐 1,0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전망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뭐 우리로 치게 되면 글로벌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 올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왜 자꾸 빠지느냐? 그거는 너무 빨리 올라서 그래. 실적은 좋은데 이걸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굵은 그래프가 뭐냐면은 아까 봤던 시가총액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마이크론이 1,100달러를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37만 원 넘어가면서 이익은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중간에 굵은 색깔 이게 증가 속도는 있는데 가장 파란 굵은 색깔 주가 매출인 것이 시장 가치가 마켓캡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거든요.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가 그래도 다음 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오늘의 급락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요인은 네.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MU.
근데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데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분기 실적의 추이를 보고 계시면은 오른쪽을 잘 보시면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EPS나 매출이 2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분기에 주당 12.20, 12달러 20센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방은 19달러 92센트 정도로 뭐 인베스팅 탕컴이나 웹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머리 아픈 건 뭐냐면은 예측이 19.92달러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가 중요하죠?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100달러를 넘고 대부분 UBS나 IB들이 목표 주가 1,500달러, 1,600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인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얘네들이 위스폰 넘버라 그러는데 22달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22달러 정도가 나오면 오케이. 22달러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22달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19달러 하다가 22달러면 끼케야 2달러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게 되면 엄청나겠죠. 20달러에서 2달러면 무려 10% 정도를 더 오버슈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하늘 끝까지 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변동성은 저는 그렇게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내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포트 리밸런싱이나 경험을 그걸 할 때는 내일 하루에 판단하지 마시고 목요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하고 최소한 아까 저희가 3데이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3일 정도의 힘을 보고 판단할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좀 어쨌든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풍향계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3데이즈 3일 정도는 좀 관망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관망 이퀄 리밸런싱을 고민할 때 내일 당장 하루에 한 큐의 리밸런싱을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한 3거래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사이트 저희가 여기까지죠. 네. 대표님, 첫 번째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삼전닉스는 그렇다 치고 천대받는 코스닥 구원 투수는 이게 사실 삼전닉스는 그렇다 치고인데 앞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천대받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우리가 되는 건가요, 도대체? 삼성 하이닉스만 많이 하다 보면 투자자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식 그거밖에 없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야기 많은데 정말 심각합니다. 저 뭐 결과에 대한 건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 900선을 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제가 표를 해놨는데 925포인트가 우리 작년도 12월 마지막 종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925포인트 이하에 있으면은 오늘 연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면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제는 기업 저가가 좀 잡았다 치더라도 지수가 마이너스면은 코스닥 개별 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월 5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은 수두룩 빽빽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현상에 대한 분석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전략 한가 이어보면 사이즈가 뭐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적어둔 거예요. 뭐 금리가 높아서 삼성전자로 도움이 몰려서 그거는 이제 핑계가 되는 거고 네. 이건 그냥 적어둔 겁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이슈 나올 때 코스닥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는 구색 맞추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오늘 그나마 주가가 밀리면서 그나마 코스피가 내려왔지 어제는 7천조였어요. 네, 7천조 대 600조였는데 지금 시장 사이즈를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6,700조에 코스닥 500조입니다. 근데 코스피 600조도 6,700조도 허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6월달 오늘 그 9,000포인트가 깨지면서 8,000포인트 주반에 나오면서 네. 주가 지수는 지금 6월달 시가를 좀 깼습니다. 8,500이 그 자리인데. 근데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4.4%밖에 감소 안 걸로 보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네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 딱 빼고 나면 코스피 종목들도 무려 5월 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15% 이상의 평균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도 그나마 양반이죠.
코스피 대형주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쏠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장의 구조화가 이미 전체 6,700주 중에서 60%가 삼전익스입니다. 여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기 우선주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사실 코스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되게 힘든 건 제가 알겠는데 네. 일정 부분 시장이 지금 보면 투자가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다 빠지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또 오를 때도 언제든 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가총액은 잘 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은 사실 지금 뭐 다른 거 다 손절하고 삼성 하이닉스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확실하게 혹시라도 이제 이건 너무 빠졌어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코스닥 쪽으로만. 예,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타이밍을 조금 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겁니다. 예, 그 관점으로 어찌 보면 뭐 전략 아닌 전략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너무 쏠렸기 때문에 무조건 저쪽에 간다는 그 논리보다는 너무 쏠린 게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바로 뛰어들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아닌 쪽에 괜히 발을 들여놓으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이라는 질문하면 가장 많이 빠진 빠진 거. 종목. 네. 이 종목이 가장 큰 호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내려앉았지만 이거를 결국 호재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호재라는 게 빠져서 호재라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는 것 또한 좀 뭐라고 할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얼마냐면 2.3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PBR이 2.3배가 넘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저평가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많이 빠있다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고평가 종목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렇게 좀 적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 전략 세우기 좀 그런데.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또 말도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네.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 하창봉 대표의 이야기의 본질은 계속해서 그래도 삼전 닉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불편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의 결이 어떤 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재미나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충분히 7월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 들어가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국민연금은 최근에 이제 5개년 계획에서 올해 파격적으로 중간 정산을 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였습니다. 34.7%.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환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MSCI EM 지수 편입 실패의 가장 결정적 원인도 외환 시장의 완전 개방에 아직은 태클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MSCI를 위해서 외환 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 굉장히 메커니즘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한국이 오늘 MSCI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게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고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그러면 주식을 판다. 뭐 55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우리 일반의 리밸런싱이랑 틀려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팔아야 될 비중 자체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파는 금액은 생각보다 삼성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 사는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장을 망치기보다는 그래요. 국민연금은 일정 부분의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하창봉 주식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또 유튜브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남자 하창봉의 머니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하창봉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시장을 향한 확실한 통찰력을 품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